자,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배울 거는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이번 단원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중학교 2학년 과정 전부가 끝나게 될 겁니다. 빼먹고 하거나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한번 정리해 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게 할게요. 요거 하고 한 단원 정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 보고 시작을 하면은 2시간 정도, 많게는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영상 시간은 15분, 20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멈춤과 플레이를 반복하면서 고뇌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예,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더 바빠지길 원하면서 조금 필기를 해봤습니다. 감염병은 인위적 재해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감염성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퍼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퍼지는 이유는 이거죠. 일단 비행기 없었다면 중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했겠죠. 배, 선박,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런 병들을 신속하게 실어 나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멧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멧돼지를 괜히 못 움직이게 하고 죽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통해서 얘네가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빠르게 신속하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들도 같은 종에 속하기 때문에 멧돼지들을 싹 죽이는 거겠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죠. 보통은 숙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매개체가 공기인지 아니면 물인지 아니면 먹는 걸 뭐라고 해서 되는 거죠. 이렇게 숙주가 뭐냐에 따라서 많이 퍼지는 것들이죠. 어디에 움직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매개체가 모기일 수도 있고요. 말라리아, 엄밀히 말해서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균 때문에 생기는 거가 말라리아죠. 그리고 또 진드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륙들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호주라든가 각 지방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신속하게 한 곳에서 발생되면은 저렇게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겠죠. 뭘 타고? 비행기, 배, 자동차, 무역과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퍼져나가는 게 감염병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처 방안에 이것도 정리를 한번 쭉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지진, 태풍, 그리고 화산, 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죠.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진은 지각의 흔들림이죠. 태풍은 강풍, 마그마의 지각을 통한 분출 이렇게 있고요. 화학물질 유출은 부주의, 불가항력적인 유해물질 유출. 자, 그리고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은 항원의 유포, 그리고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진은 건물 붕괴, 쓰나미 등. 자, 태풍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건물 붕괴, 낙하사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폭우 같은 것들을 몰고 옵니다. 화산, 용암, 그래서 다 덮어버리죠. 뭐라고 해야 되지? 산사태.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화산재로 덮기 때문에 냉해나 교통마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과는 실은 환경오염 또는 방사능 유출 같은 경우는 생태계 교란 같은 것들이 있을. 자, 감염병은 대표적인 게 인명피해겠죠. 인명피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DNA가 변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예방 및 대처. 지진은 여진과 본진 사이에 하는 거죠. 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방은 내진 설계, 건물, 방파제 그런 것들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태풍은 집에 있으면 되죠. 그냥 보고 대비, 시설, 배수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창에 테이프 많이 하죠. 부셔질까봐. 화산, 이거는 진동이나 냄새, 자연 환경. 화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얼른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출, 이거밖에 없죠. 안전관리 규정 준수. 그 다음 개인 위생. 자, 보통 미생물들이 매개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씻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들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감염병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들을 예방하는 요령일 것 같습니다. 2학년 내용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구상의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항상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대충 그려진 지구에 대해서 뭘 할 거냐? 일단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뭘 배우는지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적어보고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고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물입니다. 지구상.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온도와 관련된, 그리고 뭐에 따른 깊이, 위도 따른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뭘 배우냐? 그다음 있는 염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소금물이 왜 짠지, 그리고 왜 바다에서 소금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거고요. 요게 다 배우고 되면은 일정의 법칙 같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 같은 수학적인 내용도 살짝 할 겁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염류 변화, 그리고 세계의 염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아마 이번 단원이 맞춰질 겁니다. 오늘 설명도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쭉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걸릴 겁니다. 한 3시간 정도요?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지구상의 물은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수와 담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담수, 육지에 있는 물이. 자, 가장 큰 차이는 식수로 쓸 수 있냐 없냐에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바닷물을 이렇게 지구상의 물을 따져봤을 때, 자, 요 정도 지구상의 물을 지구만한 통에 담겨놨을 때 요 정도, 이게 몇 퍼센트냐? 이게 97.47가 바닷물이에요. 해수. 나머지는 어딨냐? 나머지는 육지의 물이에요. 육지의 물. 몇 퍼센트일까요? 53겠죠. 얘가 육지의 물이에요. 담수가 요만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빙하가 76%. 몇 퍼센트 남죠? 그 다음에 뭐 0.76% 정도 남을 거예요. 지하수가 0.5. 그리고 여기 조금, 아주 조금 요만큼 남아있는 거, 요만큼 뭐냐? 호수와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죠? 대부분 물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쓸 물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천과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유지용수로 각각 밖에 안 되는 거를 가지고선 또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용도를 볼까요? 그럼 일상생활에 쓸 거고요. 농업은 농업에 쓰겠죠. 농업활동, 짓고 개척하고. 공업은 산업활동에 쓰겠죠. 산업활동. 그리고 유지용수, 어느 정도 물이 흘러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댐에 가둬놓는 물의 양, 그리고 하천 유속을 유지하기 위한 하천 용도의 어느 정도의 양을 유지용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은 지하수, 호수물,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죠. 기껏 해봐야 지구 전체의 물의 1000분의 76 밖에 안 되는 거죠. 16이 아니구나. 0.01이니까 7이겠네요. 이걸 진짜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왜 아껴서 써야 되냐면, 일단 바닷물은 염류가 있어서 못 써요. 그리고 빙하는 바로 못 쓰죠. 뭐가 필요하냐? 융의 과정이 필요해. 녹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물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의하면서 물을 써야 됩니다. 자, 이게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요새는 지하수도 많이 오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를 첫 번째 하면 지구상의 번째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기 딱, 그래서 대충 그렸죠. 0도 상에 있고, 그리고 추운 90 극지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데워지다만 45도 정도. 그리고 태양이 우리를 이렇게 화르륵 비추고 있으면 여기가 가장 뜨겁고 여기가 가장 차가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온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열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그리고 얘네들은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밀도차, 그래서 내려가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압력의 차이, 기압 차이가 얘네들의 열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는 거죠. 자,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그림에 자신이 없어서 대략적인 것만 그려보겠습니다. 바다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닷속 깊이 갈수록 온도는 떨어집니다. 0m, 10m까지. 그리고 약 150m 정도.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요 위에는 바람이라는 아이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바닷물 흐름을
바람이라고 합시다. 바람. 그래서 위에는 바닷물을 잘 섞어주니까 온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몇 도 정도 되냐? 5도 정도 차이로 이렇게 8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요. 위도마다 조금 다르겠죠? 먼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태양은 얘한테도 에너지를 주고 바다한테도 에너지 주고 지구 전체한테도 에너지를 주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이 밑에는 물이 너무 깊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대류가 없어요. 끝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갖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더 내려가서 쭉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몇 도냐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4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갖게 돼요. 맨 처음에 여기를 요 층을 우리는 바람이 잘 섞어준다. 그래서 잘 섞였다. 얘를 우리를 혼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밑에 온도가 떨어지는 요 아이 바닷물 층을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온도가 낮은 이런 층을 이런 층 바다 깊숙한 층이다. 그래서 팀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층마다 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혼합층, 바람이 섞어주는 층입니다. 바람, 혼합 온도가 일정한 층이에요. 그리고 얘는 바람과 두께가 비례하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깊은 곳까지 잘 섞어주기 때문에 그 층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깊이가 깊어질 소원이 급격하게 나눠지는 이 원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소원역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B 그래서 내려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갑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안 일어나냐면 대류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움직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얘는 열을 주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4도C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런 우리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얘는 위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잡혀서 죽는 거죠. 뭐. 물과 바닷물의 온도, 깊이에 따른 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칸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이쪽은 수심, 위에는 온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 15, 2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운데 위도를 생각해서 얘가 0도, 양쪽 끝에가 남쪽 90도, 북이 90 극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는 세 파트예요.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일로 한번 바짝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먼저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세 파트는 적도, 그리고 극지방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적도는 18도 정도의 깊이에서 바람이 그다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8도에서 요 정도 하고 한 150m 한다고 했을 때 4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위도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 적도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적도는 좀 더 넘었을 텐데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20도보다는 조금 더 위 이렇게 또 그리고 얘가 중위도 그리고 극지방 그냥 이렇게 추우니까 극지방. 자, 두께를 봤을 때 여기서는 있죠. 그리고 중위도에서는 더 깊은 수온역층.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 요 이렇게 깊층이 이루어진 이유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의 움직임과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에 따른 온도의 차이 그거를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적도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이유는 뭐냐면 복사 에너지가 한 거죠.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때문에 이 차이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얘는 왜 이렇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층의 구별 없이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심해 층은 원래 낮은 거죠. 항상 낮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층의 구분 없이 온도가 항상 낮다는 거를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뭐 시험 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 잘 보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10분, 15분 걸리겠죠? 네, 이로써 수업 시간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분 부분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더 보면은 비가 와서 육지에 있는 미네랄들이 바닷가로 내려와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바닷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많은 거와 그 다음 많은 거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물이겠죠. 물 다음으로 많은 게 UOI입니다. 염화 나트륨이고요. 다음으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요런 거 그리고 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은 한 70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물에서 제일 많은 건 뭐다? 염화 나트륨. 그거를 우리가 물만 싹 증발시키고선 먹는 걸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염화 나트륨만 이렇게 모여서 증류와 다시 응고를 반복하는 소금이 있어요. 우린 얘를 정제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염화 마그네슘. 조금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단위를 쓰냐? PSU라는 단위를 쓰고, 그리고 퍼밀이라는 단위를 써요. 퍼밀. 자, 얘랑 거의 비슷하고요. 요런 단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은 세계 평균은 33 퍼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아니면 증발이 많이 되거나, 증발은 또 바람과 관련되겠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위도별 염분 분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염류 분포를 한번 비교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은 싱거워지니까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증발량입니다. 그리고 담수 배웠죠. 담수의 유의. 그리고 또는 결빙이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장을 넘겨서 해보도록 하죠. 이제 파트만 남았어요. 좀만 참아주세요. 예. 그림을 못 그려서 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냐? 교과상 좀 살짝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번 기본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있는 건 위도에 따른 염분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인 거는 빙하에, 그리고 두 번째 중위도는 바람에. 자, 바람의 양이 많다는 거는 증발량이 거예요. 왜냐면 100m 달리기도 처음보다는 중간 정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빠른 거죠. 바람은 어떻게 부냐면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죠. 상승한 적도의 바람은, 공기는 다시 고위도로 가는 거죠.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올게요. 얘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돼요. 상승 기류. 적도에서는. 왜냐하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왜냐하면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불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압이 높아져요. 기압이. 그러면 작아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빠져나간 공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극지방에서 공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류 현상이 요목조목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패턴과 그리고 패턴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적도는 있고 강수량이,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이, 그리고 증발량이 많으면 물이 점점 없어지네,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강수량이 많으면 싱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낮아지는지, 왜 높아지는지, 왜 낮아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세계적인 염분의 종류 그리고 염분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계절별, 그리고 죄송하지만 스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항상 대충 그리죠. 저는 실패. 미안하지 좀 쓰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할 때는 봄철과 여름 그리고 기본적인 그냥 평상시 패턴 한번 해보시죠. 서해와 동해에 어떤 패턴을 갖는지 여기 동해 그리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냐면 강물 유입이 많아요. 장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을 가져요. 염분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염분이 서해 바다가 물이 조금이라서 더 짤 줄 알았는데 강물이 많이 들어와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린 두 가지 패턴을 보면 돼요. 겨울과 여름 중에 어떤 게 높을까요? 겨울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마라는 게 있어요. 장마는 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30 지역이 이렇게 있고 갈수록 물이 적어지니까 33 이렇게 등고선처럼 33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물이 흘러가요. 이렇게 쫙 하고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지만 33 범위 뭐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겨울철은 건조하잖아요, 그죠? 건조 때문에 여름보다는 조금 높겠죠. 33 범위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염분의 농도는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해간다 라는 거죠. 자, 이를 텍스트로 정리를 하자면 여름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름은 강물의 유입이 많아요. 강물의 유입은 염분의 농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겨울은 증발량 많아지고 그러면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동해와 서해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더 염분이 낮을까? 아까 말했듯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높은 패턴이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강물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분은 보다 조금 싱겁다라는 거죠.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